예, 오늘은 크리컷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. 크리컷이 지금 실적이 12일, 그러니까 이제 내일, 오늘이 11일이니까요. 내일 밤, 새벽에, 이제 발표를 하겠죠. 이번에 크리컷 실적 발표가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. 그래서 저도 좀 약간 걱정 반, 기대 반 이런 상태예요. 그러니까 업스타트하고 비교를 하자면 업스타트는 사실 어느 정도의 그런 확신이 있었거든요. 실적이 잘 나올 거라는 건. 근데 크리컷은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저는 비중이 크리컷이 1위란 말이에요. 그래서 이거 좀 어떻게 나올까 정말 궁금합니다. 크리컷이 그 2분기 실적에 아마 영향을 미친 요소가 있다 그러면은 이게 아닐까 싶어요. Or New Cricut Maker. 이게 크리컷이 그 새로운 이 신모델을 출시를 했거든요. 근데 그 이 신모델 출시한 시점이 사실 2분기하고는 큰 연관이 없을 거예요. 왜냐면은 이제 블로그인데 6월 10일이에요. 이 6월 10일에 크리컷 메이커의 새로운 모델 출시된다. 그래서 아마도 2분기 실적은 이 새로운 크리컷 메이커가 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3분기 가이던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. 긍정적인 영향을 말이죠. 그런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. 크리컷의 주가 흐름을 보면요. 이게 첫 번째 실적 발표 후입니다. 첫 번째 실적 발표 후에 이렇게 상승을 했고 이게 지금 언젠가요? 5월이니까 지금 5월 주가죠. 3개월 동안 정체돼 있었고 계속 이제 횡보 중입니다. 사실 이렇게 좀 빤한 회사는, 그러니까 빤하다는 게 마진율이 이미 어느 정도 확보가 됐고 순이익 마진율이요. 업스타트처럼 순이익 마진율 막 올라가는 그런 회사가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뽑아낼 수 있는 이 회사의 어떤 그 매출 구조상 뽑아낼 수 있는 마진율을 확보한 상태에서의 앞으로의 밸류는 어느 정도 이 예측이 좀 쉬워요. 그러다 보니까 좀 빤하다는 거죠. 예측이. 이제 그런 회사의 경우에는 좀 변동성이 작은 편인데 이 크리컷은 아직 IPO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좀 변동성이 그래도 꽤 있는 편이에요. 물론 이제 3개월 동안은 크지는 않았고요. 이 밸류를 보면은요, 시킹 알파가 그나마 밸류가 가장 좀 정확합니다. 그래서 시킹 알파를 참조하시는 게 아마 좋으실 거예요. 일반적으로 다 수치가 조금씩 다르거든요. 예, 보면은 그 TTM으로 P/갭 그 레이쇼가 그 37.65, 30.65가 나오고 있죠. 그냥 38 정도라고 봤을 때 연성장률에 비해서는 상당히 괜찮죠. 이 상당히 괜찮고 이 회사 자체가 비즈니스 모델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꽤 괜찮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그런 회사가 이런 기계를 팔아서 물론 이 매출 볼륨이 이 기계가 좀 크긴 하지만은 기계만 팔아가지고 마진을 올리는 회사가 아니고 이 기계 자체의 마진율도 상당히 일반 기계 회사보다 높을 뿐더러 이 기계를 사용하려면 디자인을 사용을 해서 이제 메이커를 이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디자인들이 필요해요. 이런 것들 디자인들이 필요해서 이 디자인을 다운로드 받으려면은 인터넷 항상 이렇게 접속이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디자인을 좀 많이 제대로 내가 다운을 받아서 활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월 10,000원 정도인가요? 그 정도의 이제 서브스크립션 그 구독을 이제 채택해야지 이제 될 수 있고 또 이런 재료들을 계속 사야 된다는 게 좋아요. 이 재료가 마진이 좋거든요. 뭐 이 구독이야 당연히 마진이 좋을 것이고 거의 100%겠죠. 이 재료 쪽도 마진이 좋고 그래서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이런 그 기계도 팔고 그리고 재료도 팔고 이 디자인도 파는 어떤 구독을 통해서 이런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매출의 어떤 그 비즈니스 모델 구조가 좋고 그리고 진입 장벽이 상당히 있어요. 이 회사가 1969년인가 60년대 후반에 이제 설립된 회사잖아요. 그러니까 벌써 50년이 넘은 그런 엄청난 그 오랜 기간에 쌓여온 노하우들과
이게 단순한 게 아닌가 봐요. 이런 그 수공예품을 만드는 기계를 만든다는 게 그 단순하지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런 기업들이 새로 진입하기도 어렵고 이렇게 유튜브에서 크리컷을 쳐보면은 어 이렇게 수많은 뭐 어떻게 이거를 사용하고 자기가 어떻게 이걸 해봤더니 어떻고 뭐 이런 다양한 그런 컨텐츠들이 있다는 거 이게 이제 굉장한 어떠한 이 회사의 진입 장벽이 돼준다고 봐요. 이 충성 고객들이 몇십 년 동안 쌓인 이런 노하우와 그리고 이런 충성 고객층들 이런 것들이 이 회사의 진입 장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회사의 이 밸류 PER 38이라는 이 PER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좀 리저너블한 그런 PER이다. 보수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고 보여요. 특히 이제 이 PER을 계산할 때는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죠. 성장률인데 이 크리컷 같은 경우는 성장률이 이전 그 매출 자료는 없지만 이전 매출 자료도 보면은 거의 40% 이상씩 이렇게 성장해 온 회사거든요. 여기 잠깐 보시면은 이 거의 보시면 74에서 93 이것도 한 30%, 93에서 131 또 한 30%, 130에서 207 또 한 60% 되나요? 네, 60%, 207에서 340 거의 70%뭐 이렇게 계속 여기서부터는 이제 자료가 있으니까 이렇게 상당히 그 매년 이렇게 매출이 올라가고 있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거는 어떠한 저는 이제 트렌드로 봤다는 거죠. 이런 수공예를 만들고 하는 것들이 단순히 팬데믹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쭉 올랐다기보다는 그 전에도 이렇게 가파른 매출 상승이 나오고 있었다는 게 이거에 저는 주목을 했어요. 네, 다시 여기로 돌아보시면은 그래서 이렇게 그 전에서부터도 쭉 이렇게 4, 50% 이상씩 이렇게 성장해온 회사기 때문에 이때 97.12%는 이거는 좀 오버슈팅 나왔겠죠. 오버슈팅이라고 좀 그렇고 이게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집에만 머물면서 갑자기 어떤 그런 수요가 폭발했을 수는 있을 거예요. 그런데 많은 이제 그 분석가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이게 갑자기 코로나가 끝났다고 해서 매출이 뭐 마이너스가 되거나 앞으로 몇 년 동안 뭐 매출이 계속 정체하거나 이러진 않을 거라고 저는 봤다는 거죠. 어느 쪽이 맞을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. 근데 저는 이 과거의 자료들을 좀 신뢰하는 편이고 역사는 항상 미래를 반영한다고 봐요.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도 성장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장기 투자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22일 날 이제 매출이 실적 발표가 있어요. 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참 아주 좀 미묘한 분수령 그런 부분이 있어요. 그러니까 자, 2020년 매출 쿼터리로 보면은요. 제가 이거는 따로 이제 그 IPO 때 조사를 해서 입력을 해놓은 건데 144 밀리언이었던 게 235로 이제 폭증하죠. 뭐 이거 연도 매출도 아니고 무슨 분기별로 2분기로 게다가 크리컷은요 과거에 역사적으로 4분기에 강한 회사예요. 왜냐면 크리스마스 시즌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. 그래서 이거 여성분들이 카드 같은 거 연합장 같은 거 만드는데 많이 쓰기 때문에 이 연말 수요가 폭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때는 2분기 때 왜 이렇게 폭발했을까요? 네, 짐작하셨겠지만 코로나 때문입니다.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폭발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번 21년 사실 그 지금 주가가 그 요즘에 주가가 말이죠.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. 이거는 SE인데요. 왜 SE하고 크리컷을 많이 비교하냐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SE가 이제 수공예품들을 사고 파는 바이어들과 셀러들을 연결시켜주는 플랫폼이잖아요. 이게 이제 이커머스 플랫폼인데 그 SE가 수공예품이고 또 이제 크리컷이 수공예품이다 보니까 이걸 시장에서 좀 같이 보는 경향이 있어요. 그래서 SE가 내려가면 좀 크리컷도 약하고 그러거든요. 근데 이제 SE가 지금 이제 실적 발표 후에 폭락을 했어요. 이게 이거는 이제 그 저기 뭐야 실적 발표 때가 아니고 이 여기 요때도 1분기 실적 발표 때 맞물려서 하락을 했나? 예, 그랬던 것 같네요. 그리고 이제 2분기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면서 이번에 또 실적 발표를 또 했어요. SE가. 근데 쭉 미끄러졌어요. 이제 좀 올라가나 싶다가 쭉 미끄러진 게
그 가이던스가 좀 약하게 나왔어요. 그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약하게 나오면서 내려갔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왜 가이던스가 약하게 나왔냐면 이제 이 회사도 이제 팬데믹의 그런 수혜를 입다 보니까 이 회사는 특히 이제 마스크 판매량이 컸거든요. 그래서 마스크 이제 손으로 만드는 그런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늘다 보니까 이 S라는 플랫폼의 신규 가입자도 많이 늘었고 기존 가입자들의 어떤 바이어 셀러들 간의 그런 볼륨도 커졌어요. 이게 보면은 이 점프했잖아요. 되게 좀 그 크리컷하고 좀 비교가 되죠. 크리컷도 이렇게 점프를 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회사에 대한 좀 의구심이 있었어요. 이제 팬데믹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. 근데 그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잖아요. 근데 23.36%를 이제 좀 내렸죠. 예. 근데 이게 내리는 게 아니에요. 사실은 그전 분기하고 별 차이가 없었거든요. 그런데 문제는 1분기에서 2분기로 작년 1분기에서 2분기로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점프했던 게 이제 기저효과가 있다 보니까 이게 적어 보이는 거예요. 그죠? 예, 적어 보이는 거예요. 근데 이게 이런 현상이 크리컷과 유사하다는 거죠. 지금 그러니까 노인 그 지금 상황이 자,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쿼터리로 안 나왔지만은 제가 제 분석해 놓은 걸 보시면은 이게 유사하잖아요. 이렇게 점프하다 보니까 이게 1분기, 2분기 점프하다 보니까 1분기 대비로 봤을 때는 1분기 발표하고 나면 어때요? 기분 좋았겠죠. 1분기 때는 되게 적었는데 그 지난 1분기 발표가 323밀리언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거의 2배 이상 이게 점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. 그런데 SC는 일단은 이번에 실적 발표가 나왔고 그 발표의 기대가 좀 기대 못 미쳤고 실망스럽고 게다가 이게 3분기 가이던스가 또 너무 약하게 이제 가이던스가 나오면서 이 회사가 좀 당분간 어렵겠구나라는 시장의 평가가 있었나 봐요. 그러면서 주가가 이 약세로 갔다는 거죠. 쭉 오히려 이제 한 그때 11%인가 내렸을 거예요. 하루 만에. 이제 그런 결과가 있다 보니까 지금 크리컷이 주가가 좀 약세잖아요. 요즘 요 며칠 좀 내렸잖아요. 그게 저는 이런 영향이 좀 있다고 봐요. SC라든지 또 보면은 이 유사한 업체가 있거든요. 이게 파이버라고 파이버도 어떤 회사냐면 이게 피버라고도 하고 파이버를 좀 모르겠어요. 근데 이 회사가 이코노미 그러니까 프리랜서들을 이 바이어 셀러들을 연결시켜주는 플랫폼이거든요. 마찬가지로. 그러니까 프리랜서들이 그 집에서 일하던 사람들을 다양한 뭐 홈페이지 제작이라든지 뭐 다양한 업무 쪽 그걸 회사하고 이제 구인구직 연결시켜주는 사이트다 보니까 팬데믹에 좀 많은 수혜를 봤어요. 많은 수혜를 봤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출이 보면 애뉴얼로 보면은 이게 이 44%, 41% 성장한 회사가 77%로 점프했단 말이에요. 근데 이 회사가 그리고 보면은 저번 분기도 이게 나쁘지 않잖아요. 매출 성장이 나쁘지 않아요. 예, 나쁘지 않고. 근데 왜 이렇게 급락했을까? 엄청나게 돼서 20몇 %인가? 하루아침에 내려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 회사가 이제 또 이 마이너스 이제 적자 기업이다 보니까 이 적자 그러니까 좀 우려가 좀 있어요. 뭐냐면은 업워크라는 이 회사하고 또 경쟁 관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마케팅의 출혈이 좀 지속되는 게 아닌가라는 시장의 우려 그런 것과 또 이 앞으로의 향후 이제 가이던스가 너무 약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20% 넘게 이제 폭락했던 그런 지금 며칠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크리컷 입장에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죠. 왜냐하면 비슷한 어떤 사업 구조를 가진 SE하고 또 그 비슷한 어떤 그런 그 코로나 팬데믹의 수혜를 받은 파이버가 실적 발표 후에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이 크리컷에 대해서 좀 우려감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이런 최근에 이제 주가 이렇게 약세로 흘러가는 그런 요인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저는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하냐? 양쪽이 다 있어요. 그러니까 SC나 파이버처럼 이렇게 코로나의 2분기 수혜를 받았던
그런 부분들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는 봐요. 그러니까 이 보시면은 분명 1분기 대비 2분기가 늘었고 이게 기저효과 때문에 이번 21년 2분기의 매출 상승이 지난 1분기처럼 그렇게 확 는 느낌이 아닐 거는 확실해요. 예. 그런데 어, 한 두 가지 정도가 저는 그래도 좀 다를 점이 있을 수 있지 않나. 뭐냐면은 일단 이제 이런 그 신모델이 출시가 됐는데 이게 신모델이 매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. 이게 올 뉴 크리컨 메이커 3잖아요. 그러니까 이 오래된 회사의 크리컨 메이커가 나온 지가 지금 한 제가 정확하게 그 자료를 봐야 되는데 하여튼 좀 꽤 됐어요. 꽤 오래됐는데 그 이후에 세 번째니까 이게 뭐 매년 나오는 것도 아니고 거의 이제 이걸 기다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몇 년 만에 나온 거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 수요가 기존에 이제 이러한 그 말씀드린 것 같은 이런 어떤 충성 고객들의 수요가 있는 그러니까 약간 좀 애플과 가까운, 그러니까 애플하고 완전히 좀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죠. 물론. 제가 그 애플하고 같다는 게 아니고 애플과 유사한 약간의 그런 충성 고객층들이 있을 거를 기대했다는 거죠, 저는. 예, 기대했기 때문에 이게 나오면서 조금 좀 다르지 않았나. 이 SD나 이런 회사. 그리고 SD 같은 경우는 마스크라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더 코로나하고 좀 밀접하잖아요. 예, 굉장히 밀접하잖아요. 그런데 또 지금 다시 마스크 쓴다고 하고 그러니까 SD가 또 매출이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. 이게 좀 팬데믹이 길어지는 그런 요즘 다시 델타 변이가 나온다고 하면서 어쨌든 간에 그건 SE 얘기고 SE가 이렇게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내놓은 배경에는 이 마스크라는 그 매출 볼륨이 좀 크다라는 그 요소도 있을 거라고 봐요. 물론 전체 어떠한 그런 트렌드, 그러니까 팬데믹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 이코노미가 집에서 이렇게 프리랜서로 이게 활동하는 사람들의 절대적인 숫자 자체가 좀 줄었을 거라는 거. 그런 기업의 니즈도 좀 줄었을 거라는 건 있죠. 예. 그렇기 때문에 그건 있지만 어쨌든 마스크라는 요소가 있었다면 똑같이 팬데믹의 어떠한 그런 수혜를 봤었던 이 크리컷이지만 그리고 이런 신모델이 출시가 된 그런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기대를 한다는 거죠.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다른 점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. 아까도 이제 제가 보여드렸지만 저는 이 과거 히스토리를 믿습니다. 그러니까 거의 매년이 그리고 최근 트렌드가 좋아요. 40% 50%씩 이렇게 성장을 쭉 해왔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는 팬데믹이 끝났다고 해서 갑자기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. 물론 그 기저효과 때문에 이번 2분기는 약간 어려울 수는 있겠다. 그러니까 이번 2분기는 좀 시장 기대치보다는 어떻게 따는 게 아니고 우리의 기대보다는 우리가 이제 1분기 때 했던 그런 서프라이즈하는 그런 그 점프보다는 좀 2분기가 약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럼 2분기 한번 예상을 해보자고요. 이게 재미예요.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19년과 20년은 좀 차이가 있죠. 20년은 지금 보면은 분기별로 이게 팬데믹의 후회를 많이 받고 그러면 19년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 이후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. 그러면은 이런 트렌드가 있습니다. 이제 1분기, 2분기, 3분기에 별로 변화가 없다는 거죠. 그리고 4분기 때 점프한다는 거죠. 이런 어떤 그 추세로 간다고 하면은 아마도 이번 2분기가 뭐 매출이 한 321년 정도로 지난번과 비슷하게 나오면서 마진율을 좀 개선돼 가지고 왜냐면 이때는 상장 비용 지출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이게 크리컷이 보면은요. 그 그로스 마진 한번 봐야 되거든요. 그로스 마진율이 여기서 봐야 되네요. 그로스 마진율이 쭉 보다 보면은 있을 거예요. 예, 이렇게 나오죠. 이거 확인 좀 하시는 게 좋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그로스 마진이라는 거는 이제 필수 원가를 제외한 나머지이기 때문에 이 볼륨 안에서 이 34.66% 안에서 순이익이 결정나는 거잖아요. 네, 아마 17% 정도까지는 무난할 거라고 좀 보거든요. 이 그로스 마진율을 봤을 때. 그래서 이 계산을 해보면은
뭐 17% 가정했을 때 54.4 밀리언 정도. 그러니까 지난 분기, 지난 같은 해, 그러니까 20년 전년 동기 대비 상승은 꽤 있겠죠. 35 밀리언. 그렇지만 이렇게 13에서 49.4 밀리언 정도로 이렇게 점프하는 것 같은 점프는 이제 없겠고, 제 뭐 이거는 그냥 제 가정이지만 54.4 밀리언이 나오지만, 만약에 회사에서 3분기 이 가이던스를 이 신 모델 출시에 따라서 좀 긍정적으로 봐준다 그러면은 상당히 좋은 어떤 또 결과가 기대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. 그러니까 뭐 SD나 이렇게 그런 회사들보다는 그래도 좀 주가 흐름이 괜찮지 않겠는가,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. 또 뭐 모릅니다. 나와봐야 하는 거고요. 이 좀 특이한 부분이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를 공유할까 하는데, 크리커스에서요. 이 시옷 부분이에요. 이 공매도. 이게 지금 아직 그 크리컷은 뭐라고 하죠? 락업이 풀리지 않았잖아요. 락업이 9월 달에 풀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, 락업 해제가 안 되다 보니까 유통 물량이 많지는 않아요. 유통 물량이, 이게 전체 주식 발행량 중에서 보면은 굉장히 적죠. 그러다 보니까 이 물량 대비 숏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, 어, 지금 유통 물량 대비 32%가 넘게 나오고 있어요. 숏이. 그러니까 크리컷이 지금 숏이 굉장히 커요. 굉장히 크다는 거. 숏 레이쇼 보면 디스 투 커버 해가지고 3.97이니까 이제 하루 평균 유통 물량의 3.97. 그러니까 4일 정도 물량을 지금 숏이 다 잡아먹고 있다는 거잖아요. 그래가지고 저는 이건 뭐 그냥 상상이에요. 이거 상상의 영역입니다. 이 크리컷이 잘하면은 숏 스퀴즈가 많이 나올 수도 있겠다. 그러니까 이 투자자가 예상을 못했던 어떠한 무언가가 나온다면, 크리컷에서, 그러니까 이 투자자들은 이 신모델 출시와 같은 디테일한 부분은 고려를 안 했겠죠. 그래서 이게 만약에 우리 기대 이상의 어떠한 성과가 나와준다면 어떻게 될 수도 있다? 숏 스퀴즈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, 이거는 긍정적인 쪽을 바라본 거고요. 예, 또 부정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? 이 숏이 이렇게 크다는 게 그만큼 숏 투자자들이 이 회사가 좀 고평가돼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. 저는 뭘 이해는 안 가지만, 이 회사가 무슨 고평가인지는 모르겠지만, 어쨌든, 이 사람들은 크리컷이 코로나 팬데믹 좀 많이 수혜를 받고 앞으로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본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좀 높다라는 부분. 이게 좀, 제가 속 시원하게 미리 말씀은, 뭐, 결론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요. 이게 좋을 것 같다, 이렇게 말씀은 못 드렸어요. 왜냐면 또 이 회사의 특징이 그렇다 보니까. 하지만은 또 긍정적인 측면, 기대할 만한 측면도 있다. 그래서 양쪽에 그러니까 하락 요인도 있고 상승 요인도 있다. 근데 하락 요인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죠. 하락 요인은 이게 펀더멘털이 있잖아요. 이게 기본 뭐 이익이 나오고 있는 회사인데, 그리고 PR이 보면은 38 정도 회사니까 그렇게 높지도 않고, 왜냐면 이 회사가 40~50%씩 성장한 회사인데 38이니까 저는 이런 회사는 이모드 정도. 이모드도 좋더라고요. 이번 실적 이모드 정말, 뭐 다음에 한번 제가 또 이모드 따로 할까 하는데, 38 정도 이런 회사가 드물기 때문에 밸류로 나쁘지 않고, 그래서 아래로는 별로 이렇게 내려갈 게 크지 않은데, 반면에 위로는 만약에 숏스퀴즈 나오면 좀 크게 나올 수도 있겠다. 그게 저희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었고요. 지켜보기로 하시죠. 12일 장 마감 후에 아마 이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